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마음 행복하시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인 열림, 우주적인 평화, 또 우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능성 열고 열어서 가히 무한을 사시기를 빌고, 나아가서 130세까지 더 원하시면 150세로 올리셔도 됩니다. 일단 130세로 합시다. 130세까지 무병 건강 행복 해탈 장수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우리 초면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예.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소님, 우리 반어님하고 또 친구요? 옳지, 그렇구나. 우리 소님은 오늘 내가 기도해 준 거 더블로 받으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감사다 하면은 제 일감으로 뭐가 떠올라요? 감사, 뭐 부모님에게 감사, 대자연에게 감사, 뭐 스승들에게 감사, 친구들에게 감사, 또 결혼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감사, 뭐 이런 식으로 막 떠오르지요. 그래서 그 단순한 감사를 오늘 조금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감사. 예. 우선요, 여담을 조금 하자면은 이 무한 우주 있지요. 이것이 하나 우주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역사가 137억 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크기가 가히 무한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빛의 속도로 아무리 달려도 이 끝과 끝에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에 있어요. 빛으로 해서 1년, 2년, 3년 달려 가지고서는, 빛으로 달려봐야 이 정도, 1년 달려봐야 이 정도도 안 와요. 그런데 빛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계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몇 년 가지고 안 돼 버립니다. 몇 만 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 역사의 시작은 여기에서, 우주가 이렇게 큰 우주인데 최초에는 점처럼 생겨 있었어요. 점과 같이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알갱이였습니다.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원경 33승, 10의 마이너스 33승 미터이기 때문에 1미터 나누기 1,000,000,000,000,000,000에서 33개를 친 정도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한 크기가 우주 최초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알갱이가, 이 거대한 우주가 됐단 말은 알갱이 자체가 예사스럽지 않는 알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떨 때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팽창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팽창 정도도
대충 팽창해서는 안 되고 빛 속도보다도 더 강하게 폭발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커다란 폭발이라는 얘기예요. 커다란 폭발을 일으켜서 한 우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어딘가에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어서 지구 속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주가 2개, 3개, 4개 이 우주의 개수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논하려고 해도 캄캄할 일인데 우주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더 캄캄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요 우주는 빼버리고 요 우주 하나만 가지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이 알갱이입니다. 그러면 이 알갱이는 무엇이겠어요? 그냥 단순한 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덩어리가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체의 힘을 자기가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우주가 됐는데, 이 우주에는 이제 어쩌겠어요? 이 우주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한다 하면은 하나의 기운이에요. 일기입니다. 한 기운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한 덩어리 한 몸이에요. 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정말로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 이 기가 어때야 되겠어요? 밝고 맑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 기 자체가 자체의 밝고 맑은 그 임계선이 조금 낮아진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은하계, 모든 항성, 그 항성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성들에게 강력한 무엇이 오겠어요?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놈이 밝고 맑은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아지져 가지고 어느 임계선을 넘어섰다 하면은 우주 자체가 명실공히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디엔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어디엔가 붙어서라고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해야 할 일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 많지. 해야 할 일, 내가 내 생각만 해봐도 딱 태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무 할 일, 또 소 먹여야 된다고 풀 뜯어 오라는 거예요. 망태를 지고 와서 풀 뜯어 올 일. 또 학교 다니니까 공부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할 일, 산수 공부 열심히 할 일, 사회 공부 열심히 할 일, 그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일, 운동 열심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또 이제 이웃하고 더불게 되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이 좋을 일. 또 남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된대요. 이겨야 할 일. 그래서 일. 여러분들 몇 개 일 정도를 실험해 보고 살아왔어요. 어때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당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든 안 하든 그 일은 꼭 해야 돼. 그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수학 공부는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된다고요. 그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의 우주에 흐르고 있는 한 기인데 하나의 기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의 부분을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여태 이 언저리에 그 일부를 가지고 내가 향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는 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기가 그냥 내 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의 양장력 수치를 높여야 되는 일이에요. 이 기의 양장력 수치입니다. 양장력이란 뭐예요? 저 양장력, 양은 좋을 양자, 장력은 공간에 흐르고 있는 기운을 장력이라고 그래요. 공간에 흐르고 있는 장력을 양장력, 좋은 장력을 양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장력의 이 양장력 지수가 있어. 그 지수를 높일 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꼬물꼬물 하면서 우주의 양장력 수치를 높이는 일을 여기서 딱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내가 발만 땅에 치고 있으면은 양장력 수치가 달라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무엇을 주로 하고 살아야 돼? 이러고 살아야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노력하는 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이쪽에 어느 은하계 어느 항성 속에 생명성이 있는데 어디 대충 생명성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주에 인간과 같은 생명이 사는 지구가 있다 해봅시다. 지구 이렇게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 뭐 약간 낮은 동물도 좋고 더 고등동물도 좋고 상관없어. 일단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사는 별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몇 개 정도? 그래서 내 계산법으로 이 항성 개수가요. 항성 개수가 1000억 곱하기 1000억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100해예요. 100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모여져서 우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하계 개수가 1000개예요. 1000억 개예요. 은하계 개수가 1000억 내지 2000억이랍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좋게 내가 1000억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1000억 내지 2000억 2000억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100회가 아니라 400회일 수가 있어. 그래서 20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2000억으로. 그래서 2000억 개의 은하계 속에 한 은하계 속에 다시 2000억 개의 항성이 들어있으니 2000억 곱하기 2000억이 바로 뭐예요? 우주에 있는 태양계 숫자란 얘기예요.
내가 못 살지. 예.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구 위에만 사람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어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주에 무슨 많은 별들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별이라고 할 때죠. 별은 행성이 아니라 전부 우리의 태양입니다. 눈에 무엇인가 별이라고 보였다 하면은 우리의 태양과 같은 것들이라고. 멀리 떨어지니까 별처럼 보이지. 그 보이는 하나하나의 그 별이 태양인데 그 태양 주변에 무엇이 돌고 있어요? 지구가 우리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듯이 그 행성들이 돌고 있어. 그 행성들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아 버려.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태양계 속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서 사람이 살듯이 이런 식의 사람과 같은 동물이 사는 별나라가 몇 군데 정도 있겠냐? 아니요, 나는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손 들어봐. 한 분, 와, 그렇구나. 아니요, 우리 지구 위에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성이라고 그럽시다. 생명이 사는 별, 생명이 사는 행성 다 별일로 보고 생명성이 우리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거의가 드네. 손 안 든 분이 거의 없구만. 예, 없는 사람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모르겠어 일 것이고. 자, 좌우지간 나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붙어 있고 다른 데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불공평하지. 왜 우리 지구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불공평하고 또 왜 인간이 누리는 이렇게 기막힌 행복 해탈의 이 좋은 축복을 왜 우리 지구만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별 다 땡겨불고 이것도 불공평해. 지옥이라고 해도 불공평하고 천국이라고 해도 불공평해. 그래 가지고 이 천문학자 쪽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 수치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정도의 생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그 계산법 나는 딱 빼버리고 내 계산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2,000억 개가 한 은하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한 은하계 속에 2,000억 개의 무엇이 있어? 태양계가.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소속이 되어져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몇 개라고? 2,000억 개라니까. 2,000억 개 태양계 중에 생명성이 몇 개나 있겠냐고. 2,000억 개라니까. 2,000억 개. 억이 2,000개가 있어. 그 태양계 속에 생명을 가진 동네가 몇 동네나 있을 거냐고. 우리 지구만 달랑 있겠어요? 지구 말고도 있겠어요? 지구 말고도 있을 것 같지 않아. 틀림없이. 그래서 지구 말고 1,000개나 있을까? 10,000개나 있을까? 10만 개나 있을까? 그래서 양보를 좀 하자고. 양보를 하고 해서 오직 우리의 은하계 2,000개의 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은하계 속에는 생명을 가진 별나라가 우리 태양계밖에 없다. 다른 2,000억 개는 하나도 없고 우리 태양계에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렇더라도 2,000억 개의 왜?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으니까 한 은하계 속에 한 생명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2,000억 개의 생명성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아까 2천을 내가 1000으로 계산해 본다고 그랬지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그냥 100회라고 했죠. 100회의 태양계 속에 1000억 개의 생명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혼자 내 개인 주관적인 천문학 속에서는 그렇게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의 학문을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좌우지간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태양계 속에 지구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좀 심각하지 마세요. 별것 아니잖아요. 예? 별것 아니잖아. 이서 무엇을 나온다면 아침에도 또 싸우고 나오는 것도 모르겠어. 뭐 싸우고 뭐고 할 거리가 없어 버려요. 그러면 이 존재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가 하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주의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비전과 미션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할 일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관 차원에서 인생관의 한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희망, 나의 꿈. 그 꿈으로 비전과 미션을 세우고 있습니다. 꿈은 비전과 미션 두 축으로 정리하라고요. 비전은 단순하게 하나로 하고 미션은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션은 몇 개가 있어. 그런데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무한우주에 있는, 그렇게 나가요.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 그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 모양새가 있는 존재든지 모양새가 없는 존재든지, 유정, 무정, 감정, 뜻, 생각이 있는 존재든지 없는 존재든지,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 그것을 위하여 내 전 존재를 바치겠다.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션을 정해놓고 이 일을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이 비전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내 가치관은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말아버리더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 여러분들의 일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가름해 버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밝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기여하면 선이고, 탁한 쪽으로 추락하도록 역할했다면 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상승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왔구나. 저 뒤에 자리에 앉아. 예. 자, 그렇다면 저 말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은 좋고, 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할 일이 무엇이냐? 당장에 할 일이 무엇이냐? 우선 할 일이 이것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어려워서 못해요. 돈망 최고입니다. 이 순간 돈망으로 임재하십시오. 이러면은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나 돈망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망은 뭔가 좀 뭐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돈망을 손에 딱 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돈망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의식이 열리자마자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잠을 자다가 딱 깼어. 딱 깼을 때 여러분들 속에는 바로 어떤 대상이 떠올라요. 어떤 대상이 거의가 99.99%가 떠오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돈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잡아버린 사람은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내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임재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돈망 파지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무엇을 떠올리게 된다고.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떠올려지는 이것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예. 그럼 이 존재는, 이것은 모양새가 있지요. 그런데 모양새가 없는 존재도 있어요. 공기가 실은 모양새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공기가 얼른 보이지 않으니 모양새 없는 쪽으로 놔둡시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있는 존재도 있고 모양새가 없는 존재도 있다 그예요. 또 이 존재가 유정무정,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지만은 유정도 있고 무정도 있다고. 이것은 유정 쪽이겠어요, 무정 쪽이겠어요?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쪽일 것 같지요. 그러면 무정 중생입니다. 무정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이 존재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관적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차가 감정이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차 감정이 있어요. 볼펜 감정이 없을 것 같지요? 감정이 있어요. 지금 22세기, 23세기 정도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그때 이것은 감정이 있다라고 증명해 낼 것입니다. 21세기 과학이니까 그러지. 자, 그래서 이 존재를 딱 마주친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존재가 볼펜으로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눈 깨자마자 어쩐다고? 깨자마자 여러분들은 존재를 딱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존재를 딱 마주쳤다 하게 되면은 그 존재는 존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다 나쁘다 쪽으로 가치 평가가 돼야 해요. 그래서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 존재는, 존재가 가치로 둔갑할 때까지 시간은 대단히 짧아요. 예, 미운 놈 하나 나타나봐. 그러면 나타나자마자 사람이 나타나셨구나 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타나자 저 죽일 놈이 돼버려서 나쁜 놈이 돼버리지. 예. 좌우지간 이 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존재는 가치로 둔갑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치로 둔갑한 이 가치체는 어떠겠어요? 가치체이겠어요? 존재체이겠어요?
존재체에 불과한 거예요. 존재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존재체일 뿐이라는 것을 확연히 고개 끄덕여 버리고 그것을 딱 느꼈을 때 돈망을 뚫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망 파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딱 봤다 하게 되면 봄에서 끝나라고. 가치로 추락을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추락을 하니까. 예, 그런데 존재로 머물러라이. 그러면 제대로 천국이란다. 예? 그리고 그 존재가 어찌 가치이겠느냐.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지 그렇지 않겠냐. 아무리 일러줘도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았다고 좀 하더라도 존재에서 가치로 추락하던 연습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존재를 즉하자마자 가치 노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실내기를 하고 있기로는 너무 힘겹습니다. 요것을 깨닫게 하려고 동사섭에서는 4박 5일이라고 하는 고급 과정에서 돈망 하나, 그것 하나를 뚫게 하려고 4박 5일을 실내기를 했는데, 실내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온동 만동 하고는 전부가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실내기는 또 하기로 하고 쉬운 것부터 좀 하자고. 가치로 추락이 돼버리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면은 누구나 이래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래 져버린 뒤까지는 우선 내려오자고.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가치이든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가치이든지 해서 일단 이 둘로 딱 나눠지게 돼요. 둘로 딱 나눠진다 그래요. 아니요, 둘 말고도 셋, 넷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 셋, 넷 있다고 보고 대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음양으로 나눠져 버린다 그래요. 미운 놈, 이쁜 놈으로 나눠져 버린다 그래요. 예. 자, 이때가 이제 문제라고. 이때요. 그 존재가 가치로 둔갑을 했을 때 이 가치를 보고 이쪽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자주 느낀데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자주 느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주 느껴야, 이것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보고 이것을 바로잡기를 해야 되는 법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로 느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내가 지금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대상은 세 뿐이에요. 일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입니다. 이거 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예, 그 세 가지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가치로 둔갑을 해서 내 속에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어느 쪽으로 더 느껴지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 그예요. 플러스 쪽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좋겠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좋겠느냐 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 체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단연 이쪽이라야 돼요. 이쪽이라야 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논할 때는 논하더라도 제 일감으로는 이것이 보여버린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젊었을 때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도 좋은 소리 쪽에, 좋은 쪽에 에너지가 안 가고 흠을 잡아서 X를 들고
X를 얘기하려고 했던 똑똑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참신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발견 못한 걸 발견해서. 그래 가지고 어떠겠어요? 요것을 자꾸 보는 눈이 발달하다 보면은 음시각이 발달해요. 음시각, 부정시각이 발달한다고. 부정시각이 발달하고 부정시각이 발달될수록 좋다라고 하는 철학까지 가진다고 하면은 더 발달하지. 예.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컨설턴트가 이거 못 해보면 컨설팅 못 해요. 그저 좋은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컨설팅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컨설팅 한 사람에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는 하더라도 컨설턴트인 당신도 그 말이야. 컨설턴트인 당신도 너그 부모 자식들하고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 흠이고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 흠이고 내 와이프는 무엇이 흠이고 내 남편은 무엇이 흠이고 내 큰아들 놈은 무엇이 흠이고 마이너스만 보면서 하고 있어 봐요. 예. 내가 저 고등학교 선생을 딱 10년 정도 했을 때 교장을 여럿을 겪어냈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제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교장 한 분, 이름도 다 기억이 날 정도 교장인데, 그 교장은요 교장실에 별로 없어요. 어디를 돌아다녀가지고 한번 딱 나타나죠. 그러면은 교정을 싹 들여다보고 교실로 다 돌아보고는 무엇을 메모를 한참 해가지고 와서 조회가 딱 됐다 하면은 어디 모퉁이는 걸레 쪽지가 돌아다니고 있고 어서는 뭐서 어쩌고 어쩌고 어느 교실에 들었더니 어쩌고 어느 교실에는 환경정리가 엉망이 되어 있고 어느 거는 액자가 삐뚤어졌는데 액자가 삐뚤어진 것도 모르고들 학생도 모르고 있고 선생도 모르고 있다. 따발총으로 한 30분을 직거래 되어버리니까 선생님들은 딱 자빠져 버린다고. 제발하고 당신은 밖에 출타해가지고 제발 오지 마십시오 할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장은 그 학교를 자기의 존재로 인하여 학교의 기를 확 추락을 시켜버리는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장을 겪어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느끼게 만들어줬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은. 자, 무엇인가 내 앞에 대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둔갑을 한다. 가치평가가 됐다면 플러스를 보는 것이 좋겠느냐 마이너스를 보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플러스로 인지한 순간에 느낌이 플러스 쪽으로 느낌이 딱 퍼지게 됩니다. 가슴 속에서 내가 머리로 긍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딱 올라와요. 조금이라도 올라와. 큰 사건, 복권 당첨돼버렸어.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예? 복권 당첨해가지고 망한 놈들 많더라.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 안 좋아. 이럴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망해도 좋으니 복권, 50억짜리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쓰겠다. 50억은 좀 적나? 100억이라 할까? 예. 그래서 나타난 그 존재가 플러스로 인식이 될 때 가슴에서 어쩐다고? 플러스 느낌이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고. 플러스 느낌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내 생체의 호르몬 엔돌핀 샘을 자극을 하게 돼요. 엔돌핀 샘을 자극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전체에 퍼짐과 동시에 어떠겠어요? 몸 건강까지 해결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식으로 내가 일상사 생활을 살 때 내 앞길에는 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걸어갈 때 뱀도 안 만나고 요리 걸어가게 된다고. 사이로 부정적인 시각이 발달됐다 하게 되면은 요리 가면은 아무렇지 않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가지고 뱀을 밟아버린 사건이 일어나는 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아니 이미 선택은 다 하고 살 거예요. 이쪽으로 선택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쪽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하게 볼 때가 있고 문제 삼아야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컨설팅을 하자고.
하되 제1감으로는 주조로는 대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딱 인지하는 것이 학습되도록 하라 그래요. 학습이 되게 하라. 아니 난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긍정시각으로 삽니다. 그것은 일단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학습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딱 보고 긍정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할 때 어떤 감이 듭니까 했던 그것은 대단히 얄팍한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심리학적인 이치를 배경에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불행한 거예요. 플러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불행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40점을 맞아왔어. 그러니까 어때? 4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은 정신이 똑바로 된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 아들이 40점이나 맞아왔구나 하고 긍정시각이 발동이 될 텐데, 예? 정신이 아직 덜 든 부모는 40점 밖에 안 돼 하고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이것을 또 아들에게까지 반영을 해. 이 개 같은 놈만 너는 무엇을 처먹고 공부 무엇을 이래 가면서 꾸지람까지 해버려. 그 아이는 다음에 점수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어요? 낮아질 확률이 높겠어요? 점수 낮아진 정도로 해서 끝내주면 좋아요. 아이는 곧 가출해버려요. 불량배들하고 만나가지고 잘못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화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40점밖에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것은 너무 쉬운 문제지. 40점이나 된다는 것이 어떠하며 서로 빵점을 맞아왔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라고. 그래서 이 감사할 것, 플러스로 여길 것, 이것은 공표로 여길 것, 이것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넘치게 있어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조금 이쪽으로만 더 두고 있을 것 같으면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 플러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천으로 짓거려야 할 소리는 무엇이겠어요? 감사라고. 감사합니다. 자, 10시 시작 15분. 예, 조금만 더 하고 쉬겠고요. 예, 한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서 한번 보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 존재, 가치, 자기 그랬지요. 그래서 인생의 첫 스텝은 존재론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에서 멈추어 있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화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치, 인생은 또한 가치론이에요. 가치론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론으로 추락을 했다 하게 되면은 어때요?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가치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나마 가치론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가치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로 나간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 공부 주제인 감사는
존재 다음에 가치 부분입니다. 가치가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가치일 때 플러스 가치화가 바로 감사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귀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 바탕에다 두고 자기를 하게 되게 되면 신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행동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에다가 뿌리를 대고 자기를 하게 되면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자기를 하게 되지요. 얼굴 찡그리면서 자기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부정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보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자꾸 보여. 그래가지고 자꾸 어때요? 자꾸 어쩌겠어요? 자꾸 낯을 찡그리고 자꾸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래 가지고 나만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망해버리는 물귀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대오각성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존재에서 가치 영역으로 내려왔더라도 플러스 가치를 유념할 일이 지혜다. 플러스 가치를 유념해야 행복하게 된다가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이쯤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하, 어디 내가 평소에 세상을 볼 때, 아니 내 자신을 볼 때 긍정적으로 더 보냐 부정적으로 더 보냐, 나는 내 자신을 마이너스적으로 더 보지, 이건 아니겠다. 이러면 지금 이런 생각들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플러스로 잘 봐, 나 괜찮아, 나 학습을 더 할 필요 없을 만큼 좋아, 그러더라도 학습은 할수록 좋대야, 학습 더 하겠어, 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다는 감사 어쩐 하니까 아이고 감사나 다 알아요, 감사에 대해서 알아요, 막 또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인자나 감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알고 뭐 돼요. 그래서 감사 철학을 이론적으로는 1분이면 끝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감사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내 DNA까지 감사가 스며들게 해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이 감사 철학의 역사를 내가 오늘 아침에 떠올려 보니까요, 내가 다니구찌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했는데 출발이 다니구찌보다 훨씬 전에 이미 있었더라고요. 다니구찌 아세요? 예, 그 아주 내가 한때는 다니구찌의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로 해가지고 그 책이 한 60권이나 됐던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니구찌 생명의 실상을 읽었냐 하고 묻고, 안 읽었다고 하면은 인장 생명의 실상도 안 읽은 사람하고 내가 상대를 해 식으로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로 가서 생명실상을 사서 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명실상 많이 팔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다니구찌 생명의 실상을 또 읽게 된 것은 내 스승이신 청자화자 대화상께서 생명의 실상을 찬탄을 늘 하셔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또 내가 접하게 됐지요. 굉장한 책입니다, 그 책이.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을 좀 권하지를 않는 시기 된 때가 이제 있고요. 좌우지간. 그런데 다니구찌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동광사라고 하는 절에를 한번 나와 달라고 내 그 같은 고등학교 절에 다니는 친구가 너 한 번만 법회에 나와보라고 해서 한 번 딱 나갔었어요. 그거 2번도 안 가고 한 번 나갔어. 그것도 이상해. 한 번 나가고 왜 2번 안 나가는 할 정도로.
그 한 번 나갔을 때에 내가 아주 충격적이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 세 번 가지 않았던 건 조금 이상하네요. 그때 법문해 주신 분이 윤주일 선생님이었고, 그 윤주일 선생님은 호남에서 도인 말을 들을 정도이시고, 내가 대학 다닐 때에 그 불교 철학 강의를 잠시 해주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윤주일 선생님이 동광사 법회 때 법주가 돼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배처사 법문을 들은 충격이었어요. 아하, 배처사 법문이 내 이 감사에 대한 눈뜸의 최초였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아니 나 배처사 법문을 한 세월 많이 글을 내와서는 안 한 편이지만은 많이 했는데 왜 배처사에다가 뿌리를 안 놓는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처사 얘기를 그 윤주일 선생님이 마치 그때 법당에 배처사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저 사람이 그 배처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사람은 수줍은 듯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이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배처사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하고 관계되어진 얘기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배처사 얘기를 그 간단하게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좀 하고 쉽시다. 윤주일 선생님이 법자에 딱 올라오셨습니다. 그 당시 윤주일 선생님은 연세가 60은 넘어 보였고 학처럼 아름다워요. 또 한복을 다 입고 올라오니까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양장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법문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 배처사가 여기 있는데 배처사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 얘기 다 꺼내놓고 바로 저 사람이 배처사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그 동광사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중인 시한 복판에 형무소가 있었어요. 교도소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형무소라고 했지요. 그 형무소 옆에가 EM 학원이 있고 EM 학원과 여기 사이에 배처사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부터 이 얘기는 시작이 돼. 배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게를 짊어지고 매일 아침에 역전으로 나가서 짐 날라다 줄 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날라다 주고 짐싹 받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처사가 너무 가난한데 그 배처사가 EM학원 그 사이에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식구가 내외에다가 아이들이 5명인가 6명인가 되기 때문에 6명이라 하면은 8명 식구지. 8명 식구라고 우선 정해 버립시다. 8명 식구가 너무 가난하니까 방 2칸도 얻을 수 없고 방 1칸 있는 그 집에 세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 주인은 집 주인은 황노인이었습니다. 황씨의 노인이었어요. 그 황노인이 아이고 저 좁은 집 아니 식구 이렇게 많아가지고 방 한 칸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저희들에게 세만 내주신다면 감사히 여기고 잘 살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를 주었어. 그래서 살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의 스토리가 엮어져요. 이 황노인이 이제 드디어 그 배처사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제공받게 되는 얘기로 엮어집니다. 아니 이 배처사가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저 정도 된 상황에 얼굴에 그늘이 없단 말이냐, 뭔 일이냐. 그러고는 그냥 또 지게 지고 출근을 해. 그러고 밤이면 또 들어와.
그런데 그 막내를 낳고 그 부인은 산후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끙끙대고 있어. 또 안에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 배처사가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황노인이 보건대 아니 이 상황에 감사합니다가 무엇이요 이거예요. 지금 그 감사가 그 키워드입니다. 그 스토리에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와, 조지경에 감사합니다라니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또 있는데 아이가 하나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놀고 오다가 피가 터져가지고 왔어. 그렇게는 또 감사합니다 또 이러거든. 아니 애가 피가 터져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데다 대고 감사합니다가 연발이 되니까 궁금증이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도대체 네 감사합니다는 그 심리 상태를 제발 좀 내가 뜯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상태인데 어느 타임에 문지방이 백처사가 키가 큰데 문지방은 약간 낮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가다가 여기 문지방에다 찧었어. 팡 찧면서 아이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어이 배처사 나 좀 보세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까지 차오른 것이 이제 더 참을 수가 없게 됐어. 오늘 자네 일당 내가 줄 테니까 나 내일 좀 도와주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그러면 좋지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 내일 좀 하세. 내 방으로 들어오소. 그래 놓고는 방에서 먼저 당신 살아온 얘기하면 뭐다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니 어르신 시킬 일 있으시면 일부터 시키시고 얘기하시죠. 그냥 지금 이미 일 시작이 됐네. 자네가 내 이 얘기 들어준 것도 일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감사합니다. 그놈 얘기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가 늘 나와.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그런데 사실 내가 자네한테 아주 궁금한 것이 있네. 무엇입니까? 하고 자네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여.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합니다가 그토록 나와지는가. 어이 별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내 와이프가 죽어버렸다가 하면 어쩌겠어요. 살아도 있으니까 저 많은 아이들을 어머니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지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논리가 괜찮아버려. 저 이치가 또 그렇게 보니까 맞아지거든. 내가 또 매일 건강해가지고 지게 품팔이라도 한다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가지고 감사론을 펴는데 점점점 자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이맛박이 지금 얘가 혹이 붙어 있거든. 방금 찧어놔서 이맛박을 찧어가지고 혹이 붙어 있는데 이걸 찧면서 어때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감사하지요. 조물주가 사람 만들어줄 때 적당히 만들어 놨다면 그 충격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끝내준 것은 너무도 감사하지요. 완전히 딱 감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좀 알았어. 이 시계 보고 있다. 딱 상을 하나 차려 나왔는데 그 상이 이제 그한 음식으로 이제 먹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진수성찬입니까? 배처사 오늘 내가 자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진정 충격이네. 자네로 인하여 내 속에서 지금 굉장한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더 강렬한 지금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네. 정말로 내가 자네한테 감사하네. 그러면서 딱 끝내고는 지필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감사를 평생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하고 계속 더 해서 재산 모으는 데만 애를 썼고 해가지고는 집이 광주 시내만 해도 현재 자기는 본체 큰 채하고 또 밖에 있는 요사채
요사채방 한 칸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있고, 또 집이 어디에가 있고, 노는 어디에 있고, 산이 있고, 벼락 부자여 이 노인이. 그런데 오늘 자기의 영성적, 영적 스승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영적 스승에게 내가 보훈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집필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더니 무엇을 써? 쓰고는 배처사 이름도 집어넣어 쓰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써서, 그러고는 금일봉을 내서, 자, 이것은 약소 한 해만은 내 선물이네. 집 한 채에다가 어디 논에다가 무엇에다가, 그러고 현금 지금 돈으로 말하면 몰라 100만 원은 더 될 것 같아.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줬을 거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야. 금일봉.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사양을 하니까 왜 안 된단 말인가. 제 복은 제가 압니다. 내가 전생에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내 업치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내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딱 항노이 꿇으면서 이 선물 받소. 자네는 태산과 같은 금덩어리가 선물로 오더라도 받을 만한 사람이요. 내가 보건대 받아도 돼. 받아주소. 어르신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받아주라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받게 됐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 얘기가 곧좀 오니까 그냥 그 동광사 법당이 와글와글 할 정도로 박수가 한번 나왔네. 아니 이제 그래 놓고는 바로 일어나서 끙끙거리고 있는 그 아줌마 일으켜 가지고는 그 최병태 그 광주 최고 한의원이 있어요. 나도 그 최병태 씨 집에 나도 가본 일이 있고 한데, 거기 가서 약 한 제 지어다가 약 타려 먹으면서 산후에 그 고생하던 몸이 다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 취약하던 것을 스탑시켜 놓은 아이들 다시 전부 끌고 학론이 손수 가가지고 아이들 다시 재입학을 시키고 해서 다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물한 집으로 자네가 가버리면 좋겠지만은 나 자네랑 살고 싶으니까 여기서 한동안 더 살세. 그래 놓고는 그 옆방을 방을 더 내 가지고는 살게 만들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배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 하나로 스스로 행복을 지켰고, 감사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한 사람을 크게 감화를 줘 가지고 쥐고만 살던 손을 이렇게 펴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배처사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먹기는 배처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감사 철학이 시작이 됐던 효시겠더라고요. 그리고 훗날 그 단위구찌의 생명의 실상에서 또 감사 철학을 크게 접하게 됐지요. 그랬더니 또 불교에 제대로 감사 철학이 있어버려요. 불교 행복론은 소욕지족이에요. 소욕지족. 그래서 이 지족이 바로 감사 철학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하기로 하고 5분 쉴까요? 네, 뭐 10분 쉬어도 좋지만은 5분이면 더 좋고요. 적당한 타임에 목탁 치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를 내가 여기다 놔두면은 그때부터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분이 김재봉님이라고 동사서 별칭은 천둥이에요. 이 친구를 내가 이 친구로 인하여 최근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 뭐라 할까, 애린 이빨이 있다 하면 애린 이빨이 딱 빠져버릴 때 그 시원해져 버린 좋음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방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천둥님은 그 뭐 법대인가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사섭 역사가 오래돼요. 늘 나타나요. 그런 한두 번은 좋았는데 계속 나타날 때 안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련장에 적응이 잘 안 돼. 적응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엔카운터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됐다 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야 하고,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말을 시켜놨다 하게 되면은 그 대인 공포증, 불안증 이런 것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해놓고는 3분이고 4분이고 이러고 있는 식으로 무엇이 장애가 돼가지고 도대체 요 모양이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면 좋지만은 나는 고칠 능력이 없으니 뭐 달라고 나타나지도 말지도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하는 마음이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단 얘기. 그러고 또 표현도 아마 살짝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말 때문에 도리어 할 얘기도 못 해버릴란가 하는 불안도 있다는 정신 차려라. 이 친구가 내 그 10분 동영상 돌아다닌 것 있지요. 10분 동영상이 60개의 작품입니다. 10분 전후의 작품으로 60개 작품이거든. 그 60개 작품 속에 동사섭 전 과정이 들어있지요. 그 중에 임장기초신념 주제 강의 뭐 이것을 지금 그걸 가지고 살다시피 한 모양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임장기초신념이라고 하는 작품을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제가 만든 작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자체에 내가 감동을 해서 뭔 전화냐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고는 와, 이것이 뭔 일이란 말이냐. 내가 임장기초신념이라는 주제로 10분간 스피치를 한 것이 이 동영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녹취를 해서 또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암기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리지널보다 더 제대로 쫙 10분 동안을 스피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냐? 무엇으로 찍었냐? 셀카? 카메라? 그걸로 나는 이제 무엇으로 했는가? 내가 너무 감동을 해서 내가 전화로 여기 오너라, 너 와서 우리들 모두에게 한번 감동을 줘봐라. 예, 그랬습니다. 나와봐, 우리 천둥님. 박수. 요리 앉아서 해. 뭐 서서 해도 되고 앉아도 되고. 옳지. 맛있어? 앉아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천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지게 돼서 많이 떨리고 흥분되고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사섭의 주제인 임장기초신념을 거울림 동영상 강의를 그대로 재현하는 임서 강의로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옷깃 한번 스치는 것이 500생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와의 인연은
500생 인연이 아니라 5,000생 인연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인연 감사하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임장기초신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장기초신념. 임장이다. 이 말은 어떤 공간에 있는다, 어떤 공간에 있음, 그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에 가게 되면 이 몸이 어디에 있게 되지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정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 가정공간에 내가 임장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임장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임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몸이 항상 어디에 가서 있게 됩니다. 이 몸이 어디에 가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 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두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앉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임장에 있지 않아요. 이때 내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5 식구가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할 때, 그 가정 공간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정 공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 가정에 임장하고 있어야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심리를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있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인품 수위가 높은 90 수위 이상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습관적으로 있어도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게 바람직하게 있게 되어요. 그런데 90 수위의 인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은 거칠게 조화를 깨뜨린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거리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장에 임할 때 습관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라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에서는 무엇인가 좀 벗어나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에 임할 때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조금 사유해보고 또는 배우고 해서 어느 자리에 임할 때나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하게 존재하도록 하라, 그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수련장에서는 권장답 2개를 이야기합니다. 권장답 1번은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하라, 그겁니다.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임장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장을 살피게 될 겁니다. 5 식구가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할 때예요. 그 막내둥이가 우리 가족의 주인은 나야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막둥이가 하는 행동은 예사스럽지 않을 겁니다. 뭔가 엄마 아빠를 살피게 될 것이고 형 동생을 살피게 될 것이고 또 제 물건이 제대로 놓여 있는가 보게 되고 무엇인가 그 공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임장기초신념 권장답 1번은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주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권장답 2번입니다. 2번은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사실 이 장의 주인이다 할 때는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든다 하는 뜻이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행간에 있는 것을 끌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신 공간이 가정 공간이 됐든지 직장 공간이 됐든지 개 모임 공간이 됐든지 아니면 한담을 나누면서 차 마시는 공간이 됐든지 간에 이 임장기초신념을 유념하면서 있어보라 그겁니다.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이 마음을 의도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있게 되면 아마도 그 장은 나로 인하여 묘하게 좋을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얘기거리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권장답 두 개를 한 문장으로 통합해 버려도 좋아요. 주인인 내가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임장기초신념 1번, 2번을 통합해서 합해가지고 주인인 내가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인생이 이 마음을 토대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인생 믿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이 마지막 촌철을 유념하세요.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이 신념을 토대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어쩐다고요? 믿어도 되는 인생이 된다. 그겁니다. 오늘 공부 주제 임장기초신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님 감사하고 축하해요. 감사한 것은 옛날식이 또 돼버리면 큰일 아니야. 그런데 제대로 해버려서 성공하셨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예, 우리 천둥님 나오셔서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가졌을 때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 그 옛날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대학 4학년 그 후학기부터 그 학교 선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딱 10년 이 선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산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중이 되기로는 대학 3학년 때 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일은 하지만은 내용으로는 내 마음속으로 나는 승려야, 나는 수도승이야, 늘 승려 아이덴티티로 이제 선생을 했지요. 머리는 길고 복장은 세상 복장이지만은 그래 가지고 선생일을 쭉 해서 10년 하고 그만뒀는데 그 와중에 여수고등학교에 가서 1년간 봉직을 했었습니다. 독일어 선생이지요. 그래서 여수고등학교에서 봉직하고 있는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광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광주로 올라와서 관음사에 가가지고 일요법회를 보고 일요법회에서 법문 듣고 내려가고 그 식으로 이제 살지요. 그런데 주로 그 관음사 법회 법주는 이영무 교수님이었어요. 조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인데 아주 불교의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고 할 때 그분이 또 그 슈퍼바이저 역할 잘해주시고 지도교수 역할 잘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법당에 와서 법당 한 가운데쯤에서 결과부자를 딱 틀고 이제 앉아서 이제 법문을 딱 이라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문을 한 40분이나 하셨는가 30분이나 하셨는가 딱 그냥 하시고는 갑자기 여기까지 제가 법문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수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모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때 내 나이가 28살 때였어요. 요새 나는 그 28살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애기처럼 보인가 몰라.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또 어른 취급을 해주고 그러지. 그런데 이거 청천벽력이야. 갑자기 결과부자까지 하고 있으니 다리는 저려 있어. 마비되어 있어. 이 양반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인다냐 그러고 이제 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면서 걸어서 여기까지 딱 와서 섰는데 설 때까지 무엇을 얘기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냐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딱 막힌 상태에서 요새 내 겪고 있는 경험담이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겪고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새 교장 선생이 오셔가지고 여수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세가지고 하니까 센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정장을 하고 하얀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라라고 교장 명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 경우는 와이셔츠 경험 자체가 없고 넥타이를 할 수도 없고 할지도 모르고 작업복이었어요. 그냥 그 군인들 작업복 있지요. 군인들 그 작업복을 끔찍하게 염색해 놓은 그런 옷이었지.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단정하게 좋지. 또 학생들도 싫어하지 않고. 그런데 다음날 명령 떨어진 다음날 그 여수 고등학교와 여수 동중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교정에. 그래서 또 교무실은 중고 선생님들이 한 교무실이에요. 60명 정도 돼요. 선생님들이 60명 선생 전부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차고 전부 나와버렸어. 나는 이제 어째 우선 없으니까 안 되고 내 속에 약간 애고가 발동을 했어요. 지금 이 차림으로 교단에 설 때 무엇이 흠이냐? 이거 이 때문에 이러고 있어. 내 속에서 약간 저항도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넥타이를 구하고 뭐다고 또 이제 정장을 하려면 양복도 이제 뭐 입어야 되고 한데 이것저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버텼어. 그랬더니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빨리 넥타이 매고 나오너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한 일주일 지나갔어. 그랬더니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행정령을 발동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정령이라는 개념이 뭐인가도 모르겠어.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림 괜찮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차림 괜찮합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이 하도 저러시니까 참 그 어째서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그 교감은 또 나를 그 좋아해서, 왜냐하면 그 교감 아들이 철학과를 다닌대야.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내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전남대학교 철학과래요. 그래가지고 더 좋아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겠어요? 장문의 편지를 썼어. 내가 이 차림으로 괜찮하다는 논지를 장문의 글로 쫙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교감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다고. 교감 선생님,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읽어보십시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읽어보더니 좋네요. 제가 이 교장실에 가서 제가 뭐 교장 선생님께 편지 전해볼랍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다냐 그러고 이제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조용해. 그래서 가만히 가가지고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러시면서 전해드렸는데, 뜻은 알겠으나 내가 요청한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양복해 입을 시간, 넥타이 살 시간, 와이셔츠 살 시간은 내가 주겠는데 통과는 시킬 수가 없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번 거예요. 시간을 벌어 가지고 이제 이런 와중에 있을 때 그 일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이 스토리를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러고 있는데 겨울 방학이 들어서게 됐다고. 그래 방학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이제 해소가 돼 버렸지요. 그래 방학 때 그때 2주일간 단식을 내가 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방학 때면은 단식을 하니까. 2주일간 단식한다는 소문이 여수에 꽃이 꽉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이 왔다 그 사람 징그러운 사람이라고. 아이고 징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이 졌다고 그래보더래야. 나는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단식인데. 그래서 단식 이전까지 스토리를 그 이영우 교수님이 한 20분 정도 시간 준 데다가 메꿨거든. 그랬더니 그때 마치 자리에 그 내 첫 교편할 때 그 제자 김내균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리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와 이거 오늘 법문 너무 좋았다고.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힌트는, 그때 내가 얼마나 한 결심을 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이고 한 말씀, 법문 한 말씀 해주었다가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쫙 해버릴 수 있는 법문거리 5가지는 아예 딱 평소에 준비하고 다녀버릴란다를 결심을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례가 있는데, 안병욱 교수님이 그 아주 대중 강연을 잘 하신 분입니다. 안병욱 교수 강의 들어보신 분은 감동 안 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 안병욱 교수님에게 내가 이 강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잘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저는 5가지 대중 강의 하게 되면 5가지 레파토리가 있답니다. 이 5가지를 딱 가지고 이걸 나갈래 이런답니다. 그럼 이 5가지만 장만해 놓으면 평생 풀어먹은대요. 대중 강연 한다 하면 한 자리에 가서 또 하고 안 하지 않아요. 부산에서 초청받았다가 부산에 가서 한번 하고 오면 돼. 또 부산에서 또 있다 하면은 그 자리가 아니야. 청중은 또 바뀌어져. 그러면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이 5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병욱 교수님이 글이 좋습니다. 글이 단문으로 엮어져요. 글이 좋아서 글 수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광수의 사랑이든가 유정인가 무정이든가 무엇인가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몇 독을 했고 그 소설을 계속 쓴대요. 그냥 그 소설을 그냥 계속 그것이 내 글 수업의 기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담은 여기까지 우선 하겠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느 순간이고 스피치를 해야 할 순간이 있으면은 1시간짜리를 쫙 해서 스피치할 수 있도록 그 1시간짜리 5개 정도의 교양 강의 안을 준비들 하고 사시라고. 예, 그 얘기가 초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강의 모두 마무리를 하랍니다. 자, 요거 좀 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요? 나는 무엇을 이런 걸 만들면요, 기승전결 항상 폼이 딱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폼을 좀 이렇게 흐트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묘하게 짜집기식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이것도 생뚱맞잖아. 무엇이 그것이 이런 것도요. 뭐 생뚱맞은 것도 하나 붙여놔보자.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생뚱맞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래 놓으니까는 내가 참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폼새 딱 잡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한 것도 좋고, 나는 글 쓰다가 보면 맞춤법 정확히 찍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맞춤법 안 찍어버린 사람 많거든. 그러면 난 그 답답해. 저만 나 찍으면 될 것을 왜 안 찍냐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맞춤법도 좀 안 해보고 또 정확하게 어법에 맞아야 하는데 어법도 조금 흔들어서 약간 허술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 이런 거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그래서 나왔고, 여기에 보면은 뭐 잘잘한 글씨로 인문대야 국어 국문학과 쭉 있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일거리가 있지요. 필요한 일거리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그것에 상응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의 무게에 상응해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넘어섰다 하면은 그것에 따르는 학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학문을 대학에서 쪼개가지고 무슨과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요새 대학에서 몇 과로나 나누어서들 하고 있냐 하면서 서울대학교 것을 열어봤더니 여기가 아마 80 3, 4개 정도 여가 써졌을 거예요. 여가요. 그래서 83, 4개의 과가 있어. 뭔 과가 이렇게 많은가 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 다른 대학교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내놓으면은 뭐 100여 개는 되지 않을까, 200개는 되지 않을까 해집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이치다. 그래서 그 이치, 모든 존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일거리가 존재 중에서도 중요한 존재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학문인데, 이것을 가만히 한번 내가 아침에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젖혀놓으세요. 자, 그래 놓고 이 키워드를 한번 슬슬 읽으면서 정리를 해버리십시다. 자, 박스를 가봅시다. 인생은 일단 알 것을 알아야 한다. 알 것을 아는 일에 게으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높아질 수도 없고 무거워질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알 것을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알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관계되는 알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은 행복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실체는 행복을 행복이게 하는 이치가 필히 있는 거예요. 행복을 행복이게 하는 이치가 필히 있다. 알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이치다. 이것을 길게 써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그 존재를 그 존재이게 하는 이치가 들어있다. 그 이치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만 현상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질서가, 이치가 배경에 필히 있어. 그러니까 현상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욕구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르나 얻을 것을 제대로 얻지를 못한다 그래요. 제대로 얻으려면은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잡아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복을 해줘야 되겠어. 행복해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존재 배경에 행복을 행복하게 하는 이치가 있다 그거야. 그러면 그 이치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은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행복을 행복하게 하는 이치가 무엇이겠어요? 이치가 단순하게 문장 하나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히 복합적인 이론 체계로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복을 논함에 있어서는 제법 복합적인 이론 체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섭에서는 행복론이라고 해가지고 짱짱한 그 강의가 배경에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잡한 이론은 놔두고라도 이치 하나는 행복하려면은 내 눈앞에 귀앞에 내 안입이 설신이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라. 아까 가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미 가치화되어진 세상이라면 긍정가치 쪽의 시각이 발달하라 그래요. 긍정가치 쪽의 시각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마음이 기뻐지겠지요. 밝아지겠지요. 그래서 그 밝음 자체가 행복인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지탱하는 이치는 뭐예요? 긍정시각이에요. 긍정시각이라고 하는 이치에 눈을 뜨고 그 이치가 학습되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이치다 그래 놓고 석존의 대각 그랬지요. 석가모니가 대각을 터뜨리고 인류의 스승이 됐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인류의 스승이 되게 만들었던 것은 깨달음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질서를 봐버렸어요. 존재 이치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할 수는 없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치를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치가 딱 잡혀져 버림으로 해서 서가모니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이 술술술술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별도의 얘기거리로 큰 법문, 대형 법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려면 존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존재와 맞닥뜨리게 됐다 하면 그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이든 안 보이는 존재이든 간에 그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질서가, 이치가, 법리가, 원리가, 법칙이 있다고요. 그것을 손에 잡으라 거예요.
그 부분에 유념하지 않고 현상 노릇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대충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를 원하면은 부라고 하는 존재 배경에 부를 부이게 하는 이치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를 부이게 하는 이치가 무엇이겠어요? 딱딱하게 사유해보면 잡힙니다. 아, 근면이다. 근면이 부를 불러온다. 근면의 이치를 잡는 거예요. 또 부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부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좋아야 된다. 좋은 친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치가 배경에 있는 거라고요. 또 부라고 하는 부를 불러오는 중대한 이치는 내가 베풀어야 되겠더라. 베풀어야 베푼 다음에 베품에 상응하는 공덕이 나에게 다가와 가지고 내 부에 긍정적 도움을 입게 된다.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부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부라는 것을 부이게 하는 이치가 배경에 필히 있으니 이치를 잡으라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미녀가 되고 싶어, 미남이 되고 싶어. 그러면 미남이라고 하는 이 실체, 이 미남이라고 하는 실체, 미녀라고 하는 이 실체, 거기도 또한 어때요? 미를 미이게 하는 이치가 들어있어. 그럼 그 이치가 한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법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고. 복합적이고 있는 거 하나씩을 잡아서 옳다, 이 이치다 그러면은 이치에 상응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예, 액션. 여러분들 미인 되는 액션 하나만 얘기할까요? 무엇이에요? 미인이 되고 싶다면은 감사해 버려야 돼. 감사하게 되면 기뻐지잖아요. 기뻐지게 되면 내 생체 리듬이 밝아지니까 엔돌핀 나와. 엔돌핀 나오면 어때요? 밝은 에너지가 전체를 몸을 돌게 된다고. 이때 어떻겠어요? 얼굴 근육이 풀려버리게 된다고. 긴장 근육 풀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방맹이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하세요. 저 뒤쪽으로 가면은요, 행이 따르지 않는 지인은 설계도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이치가 많은 나의 행복을 좌우하겠구나. 감사의 이치가 내 인간관계를 좌우하겠구나. 감사의 이치가 나의 성공하고도 관계되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이 사유를 하다가 보면 잡혀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겠어요? 행이 따르지 않는 지인은 설계도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행동화시키라고. 행동화시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거듭 사유하면서 생각하고 써봐요. 그러고 표현해봐요.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프랙티스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누구 보고 이 얘기 해주라고 하면은 감사에 대한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으나 본인은 감사 인격이 못 돼버리지. 내가 감사 인격이 돼야 감사가 활구가 되지요. 그래서 감사 인격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내 가족을 떠올리라고. 내 가족부터 가족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감사함을 생각하라고요. 그것도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 일기까지 쓰면 좋아버려. 그것을 가족들에게 표현해버리면 좋아. 우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무엇이에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가장 가까운 존재는 부부입니다. 부부여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부부라고 아들, 딸은 더욱 아니고, 그래서 부부야말로 무촌입니다. 이 무촌 사이에 행복하지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행복 어려워요. 운세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부터 감사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감사거리를 가만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가만히 있자. 우리 금바언님, 근반언님, 와이프 이 방에 있어? 누구요? 여가 있지, 소원님 있지. 옳지. 우리 금반언님을 예를 든다면은, 금반언님은 오늘 감사 법문을 들었으면은 바로 어찌해야 된다고? 감사 당연히 옳구나 그랬을 것 아니야. 예? 그것은 지휘했어. 알긴 했어. 지휘하고만 있으면 어쩐다고?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설계도만 있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설계도 없는 것에 비하면 설계도 있으니 오케이지. 이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행해야 된다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까운 와이프부터라고. 내 와이프의 훌륭한 점을 쓰라고. 내가 본 건 일단 미인이구만. 그러면은 일단 내 와이프에 대한 감사 명상이다. 내 와이프 1번 일단 미인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딱 쓰라고. 2번 피둥피둥 살 안 쪘네. 너무 좋네. 옳지. 다이어트가 적당히 잘 되어진 우리 와이프 감사하다. 또 3번 키가 150 이하가 아니고 괜찮은 키라고. 키 괜찮은, 키 만족스럽지? 옳지. 키가 적당하게 커서 참 고맙다. 벌써 1, 2, 3번 썼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써서 108개를 쓰라고. 108개를 명상적으로 써. 딱 쓰고는 108개를 워드로 작성을 해. 작성을 해서 코팅을 해. 출력해서.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선물로 주라고. 선물로 줄 때 이렇게 좁을지 말고 당신에게 바치는 노래 올시다 하고는 1번부터 읽어준 데서 끝나지 말고 설명을 살짝 붙이면서 108개를 쫙 선물을 하라고. 그러고 코팅되어 있는 걸 선물을 딱 하라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한 달 안에 한번 해봐. 그 한 달 안에 그 일을 딱 해서 와이프를 감동을 시켜 놓으면은 운세가 팍 열릴 거야.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것이 팍 열리면서 열릴 거라고. 알았어? 예, 또 소님, 소님은 또한 남편에게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미운 것도 떠오를 것이요. 미운 것은 별도로 젖혀놔. 그리고 미운 것은 내 착각인 거예요. 내 주관인 거예요. 내가 밉다고 여기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나의 그림인 거라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누구 한 대 쳐주고 때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게 되면은 속으로 그래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선물했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래도 때리고 싶겠는가? 나는 1억 단위까지는 안 낸 거니까 그러면 10억을 올려도 돼. 그것을 명상해 보라고요.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설계도 뿐이니까 실습을 하라고요. 우리 야생초란 사람 이 방에 어디 있을 거야. 야생초란 사람도 뭐 야생초는 잘 할 거예요. 와이프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표현하라고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거리들 명상적으로 명상을 해서 쓰고 표현하고 해보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제법 시간이 필요해요. 일거리입니다. 어느 레벨 넘어섰지요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용추사 시절에 그 단위구치 빠져가지고 감사 하는데요. 감사 레벨이 어느 정도 차니까요. 온 천지가 금세 광명으로 돼버려요. 환한 감으로 실제로 뭐 누렇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환한 에너지가 찬 것 같고 내가 이게 걸어가면은 다리가 땅에 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으로 감이 가벼워져 버려요. 그래서 천지가
완전히 환해진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감사야말로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가셨다가 다음 달에 또 뵙기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